보낭칠 이노큐입니다. 이거 저 드시지 마세요.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맞아요. 가져가셔. 이거 저 못 먹어요, 먹다 자요. 지금. 네. 너무너무 잠이 네, 방송하다 잡니다. 꿀맛 같은 잠 있잖아요. 왜 그 사실은 졸다가도 아주 불쾌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졸면서 자 그냥. 응. 자, 보낭칠 이노큐. 노곤노곤해지는. 네. 그 실제로 그 제 주변에 이름은 말할 수 없는 정말 유명한 분, 아마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걸. 우리 김용민 TV 이분까지 이걸 시청하셨나 하실 만한. 그 정도입니까? 네. 예, 예. 그분이 그 좀 잠이 안 오셔가지고 보낭칠 이노큐를 우리 방송 보고 구매를 하셨대요. 진짜요? 그래서 또 구매하셨다고. 점점 좋아진다고. 네, 그렇습니다. 정계 쪽에 계신 분입니까 혹시? 네? 정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분? 야. 전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예. 궁금해요. 자, 최근 구매 후기입니다. 제가 수면의 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꿈도 많이 꾸고 소변 보러 기본 7번이 아니라 3번 정도는 일어나서 가는데 우리 황인희 씨 어떻습니까? 뭐가요? 그래요? 자다가 이렇게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도 화장실 뭐 그럴 나이죠 이제. 뭐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요. 굳이 뭐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사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자다 자주 깨면은 그건 잠을 제대로 불쾌하죠. 자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자, 자다 깨다 하시는 분들, 네, 이 보낭칠 이노큐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후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본 3번 정도는 일어나는데 자다 깨도 금방 잠이 들었기에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걸 잘 몰랐지만 깨면 항상 소변을 누러가니 좀 불편해서 야뇨증도 의심해보고 한의원 등 많이 이용했지만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보낭칠 처음 먹은 날 밤은 꿈도 적게 꾸고 소변 누러가는 것도 적었습니다. 이틀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불에다가 볼일을 보진 않았고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지금 네, 이틀째도 그랬습니다. 네네네. 네, 제 수면의 질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관찰 중이지만 현재 만족합니다. 놀랍네요. 꿈을 적게 꾼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좋은 건데. 네, 저도 그렇습니다. 꿈을 많이 꿔가지고. 예. 자,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그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금단 현상, 우울증 등 그렇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한 달 동안만 보낭칠 이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 최저가로 판매 중입니다. 정가가 8만 원인데 네. 인터넷 최저가가 5만 9천 원인데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 얼마입니까? 5만 2천 원. 5만 2천 원인 것입니다. 예. 네.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밥 반찬 릴레이 할인 이벤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매일 오후 2시에 김용민닷컴 최고의 인기 밥 반찬들이 올라옵니다. 현재 5만 2젓갈 4종, 얌테이블 연어장 세트, 얌테이블 꼬막 무침 세트가 올라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미 너무 맛있다. 최저가지만 더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낭칠 이노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보낭칠 이노큐 황교안, 나경원, 김진태, 민경우 이런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주무시라고. 좀, 잘땐 자야지. 저 요즘 건강을 잠 못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가 예. 울고 싶은 사람한테 한번 약 올리다가 예. 아주 뒤지게 한번 맞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앞에서 대학 떨어진 형 앞에서 예. 그렇게 약 올리다가 아주 뒤지게 맞은 적이 있었어요 한번. 저는 예전에 거의 매일 맞다시피 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직업이 개그맨이다 보니까 네. 누구 놀리는 데는 그래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이번에는 또 정광훈 목사가 네, 빤스. 보석으로 석방이 됐어요. 나왔어요, 어제 형님. 제가 잠결에 낮잠을 좀 자다가 봤는데 석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꿈인가 생신가 했었어요. 예. 아니 그 사람을 석방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뭐 건강 하나로 밀고 갔더만 네. 보니까 어디서 네. 아주 고차원적인 그 법률 조언을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도대체 변호사님? 자기가 예. 사진을 나오면서 사진을 하나 갖고 나왔어요. 자기는 뭐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죽어도
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그러면서 그래요? 네, 그러면서 뭐 목 사진이라고 하는데 뭐 엑스레이 같은 사진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나오면서부터 막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뭘 이겼다는 거죠? 뭘 이겨? 뭘 이겼다고 하는 건지. 아, 석방을 그러니까 보석 신청이 네. 받아들여져서 이겼다는 네, 겁니다. 그러면서 막 활짝 웃으면서 막 막말을 계속 속사포처럼 쏟아냈는데 네네. 너무 놀래서 이것이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꿈인가 생신가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가관인 게 자신을 가둬놓고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는데 아, 일단 성공한 것 같다. 그러면서 세계 역사상 한기총 회장을 구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기총이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런 단체가 전 세계에 세계 뭐 있나요? 역사상. 한기총이 뭐 전 세계로 있는 그런 뭐 뭐 진짜. 그런 겁니까? 예. 계속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는데 네네. 정말 코미디 같은데도 이 사람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과연 보석을 해줬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게 네. 일단은 집회를 못하게 하고 일단 보석을 신청을 받아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집회와 또 예배는 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법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까 예배로 해서 예배로 명분을 둬서 모이는 거는 또 이건 또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예, 이 정광훈 목사가 사실 광화문에서 했던 것도 전부 종교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종교 집회라고 예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다 헌금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 그러니까 집회, 사람이 모이는 행위 자체를 네. 제한을 걸어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도 알 거예요.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사실은 만약에 예배라고 할 거면은 아마 신청을 별도로 할 거예요. 이제 제가 봐도 뭐 이런 얘기 바로 물었거든요, 기자가. 그러면은 이제 집회는 자제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조건이 그렇긴 한데 언제든지 법원에 신청을 해서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법원에 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자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광화문에서 했던 모든 집회가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문재인이라는 말이 그다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치 이거는 집회죠, 뭐. 정치 집회지 예. 종교 집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꼬박꼬박 헌금을 걷었죠. 네. 아, 그건 또 종교 집회네요. 예. 홍콩은 아니, 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가 열심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법원이 정치적 집회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 현장에서도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보석 위반 그렇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보석 취소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울러 20일 이내에 감치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는 건데 감치는 어디서 감치한다는 거예요? 감치도도 구치소에서, 감치도 네. 구치소에서. 네. 구치소에서. 네. 감옥에 들어가는 건 네,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예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종교의 자유가 그러니까요. 헌법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네네. 예배는 참석할 수 있지만 거기서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면은 저희 평화나무가 바로 캐치를 해서 고발할 계획입니다. 예. 와, 그런 그걸 계속 이제 예배나 뭐 이런 거 한다 하면은 이제 아니 저기 그 사람이 거군요. 또 저기 공개합니다. 또 동영상을 얼마나 고맙게 제가 현장 안 가도 다 공개를 해요. 또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전국적인 새 조직 이거를 갖춰야 되거든. 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 예배 자리에서 정치적 견해를 피력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이러면 바로 보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자기가 건강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네. 목이 지금 안 좋아서 그랬다는 사람이 마이크 잡고 설교를 한다? 이건 언어 도단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정치적 의사 표명은 지금 철저하게 금한 만큼 저희가 이 부분은 면밀하게 따져볼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저는 뭐 중간에 보석이 취소되고 도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정광훈 씨라는 사람을 많이 연구해 봤는데 예. 마이크 못 참는다. 마이크 앞에서 예. 대중들 앞에 그냥 눈이 휘가닥 뒤집히는 좀 그런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뽕이 또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대중들의 약간 그 환호성을 들으면 또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말이 나오고. 그 이제 바로 막 가는 그럴 수도 거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만은 네. 게다가 지금 전광훈 씨가 왜 감옥에 갔느냐, 왜 구속됐느냐. 지난 대선 때 장성민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보내서는 안 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조직, 공식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 조직에서만 문자를 보낼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단체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이 사람 지가 막 보내면서 장성민을 찍으라고. 그렇죠. 수천 명한테 대통령님 나중에 말씀이신 또 거죠. 예. 홍준표를 지지했는데 하여간 뭐 그 장성민 건 때문에 기소가 돼가지고 감옥도 갔다 왔고 네. 근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인데 집행유예. 맞아요. 그게 이제 작년 10월 일인데 네. 아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이겠네요. 그렇죠. 10월 그렇죠. 이후서부터도 그냥 마이크 잡고 기독자유 통일당 밀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가 이제 평화나무가 고발을 했고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아, 구속이 됐어요. 그 말하자면은 그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어. 맞아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사실. 됐는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에 까딱하면 바로 그 감옥 갈 수 있는 집행유예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다가 한 거죠. 예. 말하자면 이 걸려가지고 감옥 간 겁니다. 근데 네. 감옥 안에서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면서 이인영 의원이 또 구로의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지역구 네. 후보였고요. 네네. 이 사람을 또 가짜 뉴스로 비방을 했어요. 뭐 선거가 끝나면은 그래서 민주당이 이기면은 사회주의로 개헌을 할 것이다. 뭐 이딴 식의 그 허위 선전을 또 그래서 반대 운동을 했단 말이죠. 요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 평화나무가 요거 바로 또 고발로 모실 예정입니다. 네네. 이거 얄짤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와중에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인영은 한마디로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반대 운동을 펼쳤던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계속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한 거면 보석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석의 요건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 네, 변호사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예. 처음에 이제 살펴보면은 이 정광훈 목사가 10월 3일에 광화문 집회에서 이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거기 100만인 뭐 집회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폭력 시위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요, 네네네. 사건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김용민 PD님 말씀하셨듯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거든요. 정광훈 목사는. 근데 대규모 집회를 계속 열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해서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도 계속 주의를 줬어요. 하지 그렇게 말아라. 하지 말라.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 고발도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평화나무도 고발했고 네, 평화나무가 고발했고 그다음에 선관위도 선관위 고발했고. 고발도 들어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2020년 1월 2일에는 이제 기각이 됐었어요. 네네. 왜 기각이 됐냐면 구속영장이 구속영장이 네. 기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집행의 진행 경과나 방법이나 이런 거 비춰봤을 때 뭐 구속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그때는 이제 탈북민 단체와 어떤 공모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랬는데 그 다음 날 그때 아마 평화나무에서가 공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당일에. 네. 예. 그 탈북민 단체와 그 공모를 한 그런 영상이 딱 공개가 된 거죠 일단.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전선거 운동을 계속 했고요.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평화나무에서도 5차례에 걸쳐서 이제 고발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2020년 2월 24일에 구속이 됐어요. 네. 그때 구속이 될 때 이유는 이제 이거였죠.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대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서 사안이 중하다. 그리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된다. 그리고 도주 우려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됐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가 구속적부심도 여러 차례 신청을 했는데 그게 번번이 기각이 됐어요. 근데 제 생각엔 이거 같아요. 아까 물어보신 게 구속 사유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요. 원칙적인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으면은 구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리를 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나 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이런 걸 함께 고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월 20일 날 이제 구속을 할 때는 네. 선거를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나 명백관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구속 적부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또 무슨 말을 했냐면 3월 1일 집회는 해야 된다 이러고 나왔어요. 맞아요. 네. 기억나요. 예. 나 선거법 위반 또 할 거야 라고 자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마 법원에서도 이건 재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범죄도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것 같고 네. 보석도 지금 최근에 신청을 한 게 아니라 4월 1일에 이미 보석 심리가 이루어졌었어요. 아, 네. 4월 꽤 1일에 된 꽤 된 얘기군요. 거예요.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정광훈 목사가 변론을 한 건 이거예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은 왜 없느냐.
광화문 연설하는 것을 수백만 명이 들었고 유튜브를 통해 전파되어서 증거를 인멸하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도주 우려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외국 운동을 하는 전 목사가 실형이 두려워 도주한다는 것은 모욕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시 한 번 건강 말씀해 문제 주세요. 내가 잘못 들었나? 목숨을 걸고 외국 네. 운동을 하는 그 전 네. 목사가 실형이 두려워 도주한다는 것은 어. 모욕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네네. 아마 여기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까지 합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는 사실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있으니까요. 유죄의 증거가. 예,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고발한 사람으로서 네, 그거는 그쵸. 맞는 너무 얘기 맞죠. 같습니다. 아니 근데 유죄의 증거가 있으면은 유죄가 거의 확실하다고 뭐 판단이 되어지면은 오히려 보석을 안 해야 되는 근데 거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형사소송법상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재범 위험성도 지금 재범 할래 그러니까 할 수가 무죄 없잖아요.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그렇죠. 모든 사람의 그 재판 전까지는 죄가 없다라는 네. 거를 그렇게 전제로 하는 되었기 거군요. 때문에 예.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재범 위험성 재범을 할래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4월 15일 끝나고 나서 이제 보석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석 조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뭐 주거지로 제한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려고 해도 법원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뭐 사건과 관련할 수 있는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고 이거를 어길 경우에는 취소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특별히 정광훈 목사의 뭐 무죄를 인정한다던가 뭐 범죄가 가볍다고 인정했다던가 이런 거는 저는 그런 좀 건 아닌 전혀 것 아니군요.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 룰루랄라예요. 네. 뭐 크게 화나지 않고 아, 오히려 워낙 도리어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가 될 확률이 거의 120%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보석이 되면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아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두고 보자고요. 나는 걱정을 안 해. 예. 예. 형님한테 굉장한 떡밥 아닙니까? 아, 이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로서 다시 일할 어떤 지금 선거 끝나고 일할 거리가 없어졌는데 네. 잘 된 거예요. 아니 우리 두 변호사님들은 한번 판결 전망을 한번 해주신다면 우리 빤스 목사님. 저는 실형이 선고될 것 같아요. 실형 선고.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그것도 공직선거법을 한 번 위반한 것도 아니고 네. 무려 인정된 것만 지금 5번, 예. 5번에 걸쳐서 대규모 집회에서 예. 위반을 했고 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전 선거운동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국민들이 재판을 뭐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그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거는 종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던 어떤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종전에 실형을 살 뻔한 사람을 집행유예를 봐줬으면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데 게다가 또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죠. 그 범죄를 저지른 네. 거예요. 했으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빨리 진행이 돼서 실형이 선고되고 뭐 실형이 불과 뭐 몇 개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그 종전에 선고되었던 집행유예까지 취소가 되어서 다시 다 실형으로 다 선고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궁금한 게 그 네. 집행유예 그 전에 6개월 나왔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량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유예가 6개월이요? 예, 예, 예. 집행유예,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렇게 맞아요. 나왔겠죠? 네. 아, 예, 그렇게 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가 됩니다. 아 그러면은 네. 2년을 그게 그대로 더. 그렇죠. 그 어. 6개월이 그대로 살아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미 실형을 살았던 부분을 빼고 네. 남은 걸 다시 살아야죠. 실형을 한 6개월 살았나 그랬을 거야. 6개월. 그러면 이미 그대로 다 추가가 살았-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대로 추가가 되고 또 그 받은 형량만큼은 또 더 추가가 되는 거고. 되겠죠. 네. 그리고 그래도 취소가 됐다는 거는 이미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실형과 또 집행유예랑 또 다르니까 취소가 네. 됐다는 건 또 네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법원이 좀 이번에만큼은 이 사람한테 다시 한번 용서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판결은 엄격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재판 과정에서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되 그 양형 기준에서는 그냥 뭐 엄격하게 하라고도 안 하겠어요. 정당하게. 왜냐하면 동일 법에 따라. 범죄. 그렇죠. 이거는 뭐 아예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동일 범죄, 동일 처벌. 네.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빤스 목사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게 될 경우에는 실형을 살게 되는데 그 어떻게 뭐 1심에서 네.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그냥 법정 구속은 안 시키고 유죄, 징역형 네. 때리고 네. 예, 그래도 2심 가가지고 또 그때 가서도 법정 구속 안 시키고 네.
3심으로 넘기고 그럴 수 3심에서 있죠. 그대로 인용하면은 그때야 비로소 그렇죠. 감옥 가고. 네.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왜요? 왜냐면 계속 있다가 이제 조마조마한 거예요. 언제 법정 구속이 될지. 사실 지금 보석에 아까 이제 말했지만 우리가 이겼습니다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제 말을 하면서 살짝 렉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말을 하면은 법원이 나는 더 다시 나가면 안 되는구나. 네, 다시 구속할 수 있으니까 말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아끼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그 실질 심사로 풀려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또 말을 아꼈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차라리 뭐 반드시 뭐 구속을 시켜서 실형을 계속 살게 한 다음에 다시 나오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계속 이 사람을 렉에 걸리게 내가 다시 걸려. 예,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을 조심해야죠, 사실. 너무 나는 이 사람과 이 조심하는 게 사람을 맞죠. 비롯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과연 어디까지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것인가. 저희 검찰청 앞에 지나가면은 매일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네. 현수막을 매일 때도 매일 새로 걸려요. 거기 막 정말 끔찍한 말로 담기가 끔찍하게 문재인 패려, 문재인 당장 구속하라 막 이런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참 안타까운 게 막말을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말은 막말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한테 씌운 거다. 프레임을 네. 씌운 거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런 말하는 분들 이제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렉 걸리듯이 좀 이제 걸려야죠. 네. 이제 법으로 적용을 해서라도 좀 걸리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근데 것 사실 같습니다. 빤스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왜요? 그래야 그 뭐 재범을 하기 쉽지 않고 물론 그 안에서도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또 선거 개입했다가 이번에 또 평화나무에 이제 고발을 당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범죄를 저질 확률은 현저히 줄어든다고. 네. 근데 지금 자꾸 밖에 나와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돼 그 있고 확률이 높죠. 보석 취소되고 다시 감옥 간다고. 그러니까 진짜 한번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은 또 감옥 가는 거는 군대 어때요? 다시 가는 것 같은 끔찍하죠. 그런 갔다 끔찍합니다. 갔다 와보셨나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죠. 가본 적은 없어요. 잘하시는 것 근데 같아요. 사람들 얘기가 그렇더라고. 네. 끔찍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군요. 군대 다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뭐 저는 약간 좀 예능적 요소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신의주 변호사님, 네. 소재미 변호사님. 만약에 정광훈 목사께서 거액을 줄 테니 날 변호해달라. 뭐 이러면 어떻게 좀 변호하실 뭐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예. 사실은 제가 변호사라서 좋은 점은 제가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거부를 하겠다라는 소신을 지킬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라든지 저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를 하는 것이 내 소신이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예능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예능으로 정으로 받으시네. 예능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하겠다라고요. 그래야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번.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복잡한 만약에 얘기였습니다. 저한테 예. 사건이 오면은 제 변론 방향이 있겠죠.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이거는 공조사실을 인정하고 이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예.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여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 변론 방향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저는 맡을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제 변론 방향에 따라온다면 뭐 맡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런 거 변호사니까요. 우리가 그 개전의 그 반성하는 낯빛이라도 좀 보여주면 기미가 있으면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 양반을 감옥에 넣어가지고 그렇죠. 예.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그 사람 때문에 혹세 몸이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걱정되고 맞아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와중에도 그냥 일요일에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뭐 아이고. 전을 같이 부쳐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때 코로나 사태 때도 맞아요. 집회 갑자기 해가지고 계속. 진짜 전 국민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왜냐면 신천지 때문에 이미 그걸 본 상황인데 종교 집회를 또 그렇게 종교 집회라는 그림 하에 또 집회를 또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겁났어요. 저도 서울 맞아요. 시민으로서. 그 인근에 계신 주민들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런 부분 자제 어떻게 빨리 여기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경찰에 신고하고 오히려 네네. 그 지금 1심 판사가 네. 이렇게 말하자면 풀어준 거잖아요. 그 판사가 정광훈 씨 봐주려고 그렇게 지금 보석을 풀어준 건지 아니면은 일단은 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법리적으로 뭐 아픈 사람이니까 일단 내보내되 판단은 엄격하게 하겠다. 이런 어떤 심중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봐주려고 그러진 않았을 것 네, 같은데요. 봐줄 수 있는 재판 사안은 아닌 것 판사가, 같고요. 예. 예. 실제로 작년에 목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호인이 네. 보석신문에서 급사 위험이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변론을 굉장히 그래요? 강력하게 했나 봐요. 어. 그런 인도주의적 그런 관점이 들어갈 수 그렇지만 있죠. 판단 수술. 그러면 구속시킬 수 있겠어요? 징역?
형을 할 수 내릴 수 있죠. 있겠어요? 네, 그건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 권리를 보장하는 게 형사소송법이거든요. 네. 근데 실형이 확정이 되면은 예. 또 형을 사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이념이에요. 어.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석으로 풀어준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 형사소송법이 사실은 뭐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법이에요. 그렇지만 네. 확정이 될 경우에는 또 명백하게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감옥 보낼 수 있다 충분히? 네, 충분히 보냈습니다. 봐주려고 한 게 아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정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혐의가 그런 사전 선거 운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뭐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이라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대통령 수사가 다 명예훼손. 각자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10월 3일 날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이제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해서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죠. 그리고 대규모 청중 상대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1억 7천만 원을 모금을 해가지고 기부금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한기총에서 고소고발한 사건도 있어요. 한기총 횡령. 횡령 배임, 사기 이런 걸로. 아. 그럼 이것들이 이제 만약에 수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착착 이제 법원에 올라오면 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건은 보통 법원에서 병합해서 다 처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같이 재판을 받아야 피고인한테 유리하니까요. 음.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은 그리고 이것들이 다 합쳐지지 않더라도 저는 선거법 위반만으로도 그 이제 동종 범죄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연 선고를 혹시 혹시 그 1심에서 법정 구속될 확률은 얼마나 보세요? 그 징역형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두 분은 보고 계시는데. 예. 예. 1심에서 네. 저는 법정 구속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그 기껏 이렇게 풀어놔주고 네, 풀어놔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어떤 동종 범죄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거거든요. 법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관대하게 뭐 솜방망 처벌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을 무시한 거거든요, 이거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집행유예로 한번 봐주는 그런 어떤, 뭐 그런 걸 했는데 이거를 완전 무시했다. 이건 법원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경우 누범이라든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용서하지 않고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가 되면서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또 그 법정에서 이제 선고가 나온 날 대규모 집회가 있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긴 하겠죠. 어때요? 그 신도들이 앞에 나와서 예. 근데 예. 한편으로는 뭐 이 정광훈 목사가 이제 구속은 이미 됐었잖아요. 네. 구속으로 풀 나왔었지만 그런데 뭐 그동안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이런 건 있지만 뭐 그분의 뭐 구명운동을 위해서 더 크게 집회를 열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원동력이라든지 구심점이 네.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는 좀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아 그렇게 좀 크게 뭐 약간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완패를 했는데 맞아, 아니 사람이 좀 모이겠어요. 사실은 빤스 목사가 저기 저 감옥 들어가기 전에는 뭐 진짜 뭐 원내 교수단체를 구성할 줄 그러니까. 알고 그 자기들 생각은 기대를 그랬었죠. 했지. 네. 그런데 이게 뭐야 지금 1.8%. 그러니까 지난 2016년 총선 때는 한 3% 나오지 않았나요? 2.7까지 갔어. 2.7. 10만 명의 의석을 가질 그러니까요. 뻔했는데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넘는다. 기대를 했는데 1.8 나왔어요. 1.8. 그쪽에서 형님 그 김용민 PD님 고소한 것도 있죠. 어마어마하게 했어.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고소를 때려가지고 심지어 저것도 있었어요. 뭐뭐 있어요. 예. 내가 저 정광훈 씨가 사입이다 얘기했더니 그거 갖고도 고발을 했고 근데 보니까 쥐들은 나를 2번이나 사입이라고 했어. 나 한 번 했는데 쌍사입이었네요. 쌍방사입이. 예. 또 그러는가 하면은 그 선거법 위반 건으로 목사들 고발했더니 고발했다는 이유로 날 고발을 했어. 아니 고발했다고 고발을 합니까? 그러게요. 무고죄예요? 뭐예요? 그러면 무고죄인데 고발했다고 고발했다고 고발한 거는. 그러니까 무고죄인데. 아니 도대체 내가 고발할 만하니까 고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너무나 다분해서 네. 수사기관에서 판단해 달라. 네.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이 사람 갖고 입건하고 기소해가지고 재판정에 세워달라. 이 행위가 어떻게? 네, 그럼 무고죄가 안 되죠. 그럼 무고죄는 완전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해야 그게 무고죄가 되는 거지. 있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이게 판단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에는 판단해달라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는 될 그냥 귀찮게 가능성이 하려고. 없어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늦는 엄청나게 거예요. 완전. 엄청나게 귀찮아질 네.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내일
서울 서부지법 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예장 합동에 그 무슨 목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 예장 합동이란 교회에다가 네네.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정당을 심판해달라 선거 기간 중에 교회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선거법으로 그걸 고발했더니 저를 상대로 네.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라면서 반론을 보도해달라. 저희 평화나무가 언론도 있거든요. 네. 그걸 갖고 소송을 걸었어요. 예, 그래서 내일 나가야 됩니다. 11시.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아유 참 고생 많으시네요. 다음 주에 또 수요일에는 또 저 마포경찰서 가서 부시네 저요. 저기 선거 끝나고. 빤스 목사 쪽에서 고발한 것도 조사받으러 갑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고발 건도 안 되는데 우리 조사를 받으면 조사를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 저 평화나무에 우리 네. 우리 그 센터장님하고 저기 총장님한테 네. 이 선거에서 국민들이 아주 엄청난 이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걸 다 그냥 감내하자 하면서 열심히 조사받을 생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말. 예. 아니 근데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근데 약간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고발을 당해요 누가 뭐 예를 들어 뭐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럼 그거 조사받으러 가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아니 변호인만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는 직접 받는 거예요. 조사 변호인이 직접 받아야 대신 돼요? 받을 수가 없고요. 근데 사실은 뭐 그 경찰서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아예 무혐의 의견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거면은 네. 터무니없는 거를 네. 부르는 것 자체도 좀 엄청나네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지금 무슨 상황을 만났냐면은 국민일보라고 거의 이상한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내가 설교 중에 선거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저촉되는 목사들을 고발하니까 김용민이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거야. 뭔가 봤더니 제가 설교 중에 그 윤석열 씨가 한국의 빌라도다. 아,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 빌라도가 있거든요. 근데 내 얘기는 뭐 그 나쁜 놈이라서 빌라도를 얘기했다기보다는 네. 당시 빌라도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됐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씨 얘기했는데 윤석열을 언급했다고. 그래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치인이 말이 아닌데, 말도 안 예. 되는. 아니 일단 윤석열 씨가 어디 뭐 정당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무슨 이번 총선에 출마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전혀 관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 사무를 총괄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뭐 비난한 것도 아니고 비유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래. 국민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종합일간지가. 그러면 정치검찰이라는 거 인정을 바탕으로 아니, 하고 뭐냐면은 쓴 건가요? 윤석열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고발해서 민주당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야. 이게 너무 말이 됩니까? 이익이 되는 성립할 수 없는 행동이다. 내용인 것 같아요. 선거운동의 개념 자체가 네. 그 어떤 그 후보자 또는 정당을 뭐 떨어지게 하거나 붙게 할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런 게 어떻게 그게 선거운동이 되나요? 그거는 좀 나도- 논리의 비약인 것 같고 거기 성립이 또 안 고발 되는 것 당하셨어요? 같아요. 그래서? 예? 고발당하셨어요? 고발은 아니라 어. 김용민 선거법 위반. 쥐가 무슨 뭐 저 검사야 판사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달았으면 따옴표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아무개가 그렇게 주장한 것을 따옴표를 한 것도 위반하고 아니고 물음표도 아니고 물음표도 아니야. 어. 이것도 아니야. 그건 선거법 진짜 위반. 잘못된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이번에 네.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고요. 회부됐습니다. 만약에 뭐 조정이 불성립되면은 거기는 조정이 불성립되면은 뭐 말짱 도로무기 바로 지면에. 저는 바로 민사로 갑니다. 이 지면에 실렸습니까? 아니면 지면, 아니, 인터넷. 인터넷에? 그거 짭짤하겠는데요. 네, 그거 깔끔하게 제가. 네. 저 형이 일이 많네요. 예, 아니 일이 지금 많으셔. 선거 후에 뒷감당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쁘죠. 여기 나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야 내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쩐지 계속 컴퓨터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바쁘시네 바쁘죠. 아니 근데 예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너무 적절하신 것 같아요. 뭐요? 그 윤석열을 빌라도에다가 비유하신 그 비유가 네. 기가 막히다. 네. 기가 막히다. 네. 그 뭐 종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 빌라도가 굉장히 그 당시에 권력자였잖아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가서 빌어가지고 처벌해 주세요 했던 그렇죠. 그런 존재였는데 그 윤석열을 거기다 딱 비유하신 게 되게 적절하다. 차라리 윤석열은
한국의 빌라조다. 그러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네. 뭐 정당인을 엮었으니까. 빌라조를 엮으면은 예, 예.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 빌라도라고 빌라도. 했습니다. 빌라도. 아니 글쎄요 뭐 목사 그러니까 뭐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정치 색깔을 뭐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 예. 그럼요. 아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정치적 예, 예. 개인이에요. 아, 그럼요. 그분이 어떤 소식을 갖는 거, 예, 예. 그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 시간에 그렇죠. 설교 시간에 설교단에선 하지 그 말아야죠. 이른바 하나님의 예. 말씀을 대언한다는 사람들이 갖는 권위, 그 권위를 이용해서 너는 이 당 찍어, 너는 이 후보 찍어 이런다면은 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죠. 말은 조심을 하셔야 네. 되고 그냥 품격 있게 하셔도 되잖아요. 예. 근데 거의 이제 나오는 게 막말. 아우 국민들 진짜 지겹거든요. 이번에 통합당 사실 보수가 결집이 많이 됐지만 결국 이게 망한 게 막말 진짜 국민들 듣기 싫어하는데 계속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이번에 이낙연 그 당선자께서 얼마나 품격 있게 정치하셨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뭐 이렇게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 그 선거 개표 방송 그거 네. 나올 때도 다들 박수 치려고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눌러라. 네. 그런 게 정치에 계속 좀 나오고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겠다,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미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좀 품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걸 좀 품격 있게 좀 제발 좀 이제는 좀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번에 개표방송 보면서 김진태, 민경욱 다 떨어지길래 역시 국민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네, 이제. 국민들은 정말 막말 예. 싫어한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막말 혐오합니다, 국민들이. 네. 이제 근데 살짝 아쉬운 그만 좀 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은재 의원은 네. 막말에 대가하면서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너무 웃긴 거예요. 정말 현실 코미디언. 그걸 그걸 되게 기독교 어디 가시지 않아요? 그걸 갔다가 예. 거기서 종교가 다르다. 부살림이다라고 예. 해서 예. 쫓겨나셨죠. 아, 예.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캐릭터가 있으세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분은 끝까지 그 코미디언 같은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앙 하면서 혈서를 빼시겠다고. 목소리 또 되게 낭낭하시잖아요. 너무 웃겨요. 목소리가 맞아요. 또 되게 밝으셔서. 네. 정말 재밌는 양반이에요, 정말. 네. 예, 예. 그렇게 재밌는 의원은 다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호감이 됐어요, 그분이. 그러니까요. 네, 너무 이게 사람이 웃음을 주면 호감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희화되면서. 됐습니다. 네. 저희 우리 황인희 씨도 알아야 될 게 네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국민들을 재미있게 하고 웃음을 짓게 만드는 사람들을 좋아는 하지만 정치인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우습게 그렇긴 하죠. 보이는 순간, 네. 희화화되는 안 돼. 순간, 맞아요. 그 순간 김용민처럼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는 걸 뭐 대단한 거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아, 왠지. 네. 너무 그 이은재 씨는 네. 이제 뭐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네. 그냥 희극인으로서 섭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캐릭터가 됐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웃음을 주시는 분. 네. 네,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좀 정가훈 목사님까지 마무리하시죠. 마무리. 좀 예.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뭐 하지 못하신 말씀 있으면 소재인 변호사도 항상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아. 그냥 가실 때가 좀 많잖아요. 혹시 뭐 마무리하실 아. 말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마무리는 음. 하지 않는 것으로 너무 많아요 준비하기. 너무 많아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예. 언제 이 소재를 다룰 때 네, 그때 하는 좀 것으로 더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오늘도 역시 수고 많으셨고요. 예,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아 지방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